올해 이동수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이동수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은 내 거주지 이동하는 게 해당이 되고, 그게 아니면 진로적인 것도 해당이 좀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승진, 시험, 합격 이런 것도 해당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와 있는데, 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닌데, 자, 만약에 뭐 내가 뭐 취업을 준비를 하든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에 몰두해도 쉽지가 않은데, 올해 자꾸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정신이 자꾸 딴 데 가요. 근데 이게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이런 해는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연애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연애운은 어떻게 보면 내 남자친구 같은 것도,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그냥 친구들 간에 이런 우정도 해당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정신이 딴 데 가게 되고, 이 친구들이 도와주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아기를 품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만 계속 보는 거예요, 올해 자꾸. 그래서 올해는 원래 타고났게 별로 그렇게 인덕이 있는 사람은 조금 아니에요. 근데 올해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한테 약한 부분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본인을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걸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올해 딱 제대로 좀 성과가 좀 나와야지 내년, 내후년부터 조금 풀려나간다고 생각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자꾸 마음이 자꾸 딴 데로 새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 지금 음력이래. 양력으로 3월이잖아요. 올해 지금 3월달 정리를 했어야 됐어요. 본인이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어, 어찌 보면. 근데 늦었을 때도 가장 빠를 때라도 빨리, 오늘 일단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4월부터 6월에 좋게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그래야지 올해가 좀 좋게 풀려나가지, 이걸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지금은 딱 봐도 젊어 보이시니까 건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마음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몸에서 표가 나는 사람이에요.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게 계속. 근데 이게 지금은 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이게 되면 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정 때문에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내가 끊을 때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끌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올해는 빨리, 이런, 내가 볼 때 한 달도 너무 길어. 일주일 안쪽으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굳혀야 돼요. 그리고 밀어붙여야 돼요. 잘 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내가 다 망쳐버린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망치는 게 아니야, 내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독하게 마음 먹고 움직여야지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안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 자꾸 사람하고 좀 티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똑같이 장난치고 노는 것처럼 이 친구가 장난을 안 받들어줘. 기분 나쁘대. 조금 아무리 친해도 좀 서운할 거 아니야, 그 부분이. 근데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장난을 쳤는데 내가 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신경이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친구를 만나거나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또 의지하면 또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이야. 자기를 알도 모르게 너무 많이 신경을 써, 너무 지나치게 배려를 해줘.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좀 안 보면 되는데 본인은 그걸 안 돼. 사람이 또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찾게 되는, 스스로 사소고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그래서 나한테 안 맞는 거 안 해버릇 해야지 내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자리 잡으실 나이야. 내가 좀 어느 자리 잡아놨으면 조금 꼬여도 돼. 내가 자리 잡아놨으면.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이제 자리 잡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내가 술술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일단 올해는 그런 해예요. 일단 뭐 여기까지는 제 기준에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맞거든요. 이번에 3월에, 원래 6월 중순에 이제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원래 대학원 다니면서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네. 한 번 떨어지고 한 번은 안 보고 이번에 이제 졸업해야 되니까 보는 네. 건데, 네. 3월까지 회사를 원래는 6월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네. 더 해달라 그래서 3월까지 질질 끌고 온 거. 그 상황이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남편은 아이 갖기를 원하고 근데 저는 지금은 또 아니고. 또 아니고. 네, 그래서 혹시 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렇죠. 제가 아까 올해는 자꾸 사람이 나한테 브레이크 건다 그러잖아. 남편도 사람이야. 내 자식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받을 일인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좋은 게 아니니까. 솔직히 뭐 올해 애기 못 가지 평생 못 가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년이고 내년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올해 사람이 친다라는 건 지금 애기가 생기면 나한테 치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중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하셔야 돼. 확실히 내가 그냥 빨리 올해 아기를 가져서 그냥 이런 부분 포기하고 갈지. 근데 포기하잖아. 만약 애가 생겨서 포기를 했어. 그러면 그건 포기가 잠깐 덮는 거야. 분명 성격상 안 돼. 내가 또 다시 뒤늦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면 이런 것들 내 운이 꼬여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또 힘들게. 그래서 올해 아기는 좀 천천히 가져요. 차라리 아무리 빨라도 31, 32 이때쯤 그때 가졌으면 좋겠어. 올해는 일단 다 읽어 놓으셔야 돼. 결과를 만들어 놔야 돼. 올해는. 그러고 나서 내년 내후년은 차라리 빨라도 내년 내후년이야. 빨라도 내년 내후년에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뭐 애가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속이 편해야 본인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난 내가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천천히 하세요. 만약에 한다고 뭐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위험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조심도 하셔야지. 어느 정도. 그거는 뭐 이런 일이 생물학적인 이런 거니까 내가 조심도 하시고 하셔야지. 만약에 애가 생긴다 그러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이래저래. 내가 원해서 갖는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살면서 저한테도 애기가 있을까요? 네, 있죠. 자녀는. 그리고 제가 한 2, 3년 뒤에도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청약 같은 거는 아예 뭐 생각은 안 하는데 혹시 이사를 간다고 하면 한 23년도 그쯤에 가고 싶은데 딱 33, 넷, 요 한 1, 2년 사이에 옛날 말로는 이제 문서운 들어온다고 해요. 문서운. 문서 잡는 거. 집 문서를 잡든 땅 문서를 잡든 이 운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요즘 세상은 온전히 내 끼가 아니겠지 아무래도. 뭐 대출을 끼고 뭐하고 하는 거 그래도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 운이 들어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뭐 아기가 생긴 거나 그러면 운이 다 틀어져 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해야지 이게 온전히 나한테 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 확실히. 근데 그런 운은 있어요. 크게 보면서 되게 일찍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일찍 안 들어와요. 이 운이.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람 운이 바뀌는 거니까. 원래 제가 전부 다 보면 대부분 40이 넘어야지 이런 운이 좀 들어오는데 되게 일찍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고생할 만한 사주는 아닌데 조금 견도 일찍 했고 좀 일찍 했어. 물론 좋겠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내가 모르게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운이 꼬이거나 내가 막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런 결혼도 좀 일찍 했고 사람 때문에 자꾸 치이는 형국이라는 자꾸 결혼, 애기, 뭐 직장, 뭐 이런 시험.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오로지 일단 나를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행히 이건 있어요. 집은 있고 따라온다고 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기서 이거 계획을 내가 갖고 처음에 계획을 틀면 요것도 그대로 그냥 못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큰 집을 가질 수 있는데 좀 작은 집을 갖게 된다거나 운이 좀 반쯤 줄어드는 거니까 조금 본인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뭐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내가 좀 콩을 좀 덜 먹어서 반 떼줬어. 안 돌아와요. 본인은 돌아온 사주가 아니야. 그게 그렇게 덕을 베풀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고마움을 나한테 말 한마디 좀 고맙다고 말 한마디 나한테 다 풀리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해줘. 여태까지 살아봤을 때 다 그랬을 거야. 여태까지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내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 어찌 보면은 사랑과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기적이란 말도 웃겨. 내가 살아야지 누굴 같이 사는 거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누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나를 조금 기준점을 두셔야 돼. 지금은 나를 자리 잡고 나를 만드는 시기야. 네, 내 자리를 만드는 시기야. 그래야지
내가 더 행복하게 이 사람이랑 좋게 갈 수 있고 친구들이랑 좋게 갈 수 있는 거고 일도 좋게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나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걸 알고 진로적인 걸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신데 회사에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 지지 끌려오자 지금. 누구로요? 뭐가 나와 대체? 월급에 뭐 몇 억씩 돼요? 그러면 내가 붙잡아 두라고 하지.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남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조금 이기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요. 나를 위해서 사시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좀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도 젊고 하시니까 원래 이 나이 때 많이 자리 잡는 건데 지금 그런 시기기도 딱 맞고 내가 이걸 잘 자리 잡아야지 40대, 50대가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못 잡으면 물론 불편해지지 않지만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를 막 너무 100%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나쁜 거는 피해 간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또 궁금하신 거. 남편은 괜찮나요? 제 남편은 남편분 성씨가 어떻게 돼요? 권이요. 남편이 뭐 당연히 저거 다 잘 아시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뜬구름 잡는 게 있어요. 설레발 치는 게 조금 있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팔랑귀인 것 같아 살짝.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안 듣고 바깥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는 타입 옛날 분들 스타일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 능력은 있어요. 이 사람이 은근히 좋아. 근데 어떻게 나쁘게 또 얘기하면 큰 머리를 못 부리고 잔머리만 굴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큰 돈을 못 벌어요. 큰 돈을 못 모아. 자꾸 모으려고 하면 나가고. 근데 직장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손재수가 좀 따라요.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손재수요? 그러니까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이 나이 때 남자분들이 하는 게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잘하면 좋겠죠. 내가 하더라도 내가 크게 잃어도 손해보지 않는 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사람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사람 자체가. 왜냐면 자기 자신을 엄청 맹신하거든. 내가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흉보는 건데 내가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했어. 이게 잘못된 지식인데도 내 생각이 잘못된 지식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중이 되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막 벌리고 막 시작을 하는데 결과는 좋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옆에서 커버 많이 쳐줘야 돼. 지금 생활권이나 뭐 이런 거를 다행이에요. 가지고 계시면 다행이에요. 이 사람한테 돈 들어가면 자기는 물론 잘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지만 이 사람은 그런 운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꾸준히 벌어서 차곡차곡 모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조금 직성은 또 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은 되게 강해요. 이러죠. 또 그거 못하면 이 대빨 나올 거야.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보는 남성상은 좀 아니에요. 아주 조금 여자 같은 부분이 좀 있어. 소심하고 좀 잘 삐지고 속도 좀 좁고 막 그래. 근데 다루긴 또 쉬워요. 근데 그게 맞춰주기 짜증나겠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결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구슬리면 되게 좋게 갈 수 있거든요. 대신 만약에 뭐 크게 뭘 하려고 하는데 앞만 봐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쳐내더라도 보상을 줘야 돼. 숨통을 트여줘야 돼. 되게 가볍게 예를 들어서 뭐 네가 갖고 싶었다고 뭐 하나 사줄게 이런 식으로 좀 풀어줘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애 같은 사람이야. 애 같은 사람. 단순해. 그래서 크게 직장적인 부분에 이런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커지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오히려 제가 재테크를 하거든요. 주식이 조금이긴 하지만 본인은 하셔도 돼. 그래요? 네, 본인은 하셔도 돼. 크게 큰 행재수가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손해보는 거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조금씩은 내 것일 거야. 조금씩은 벌고 크게. 근데 이 남편분은 아니에요. 안 하셔야 돼. 이 사람은 그냥 차라리 취미 활동을 시켜. 너 여기 가서 뭐 축구 한번 공차 한번 차고 와. 볼륨 한번 치고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같이 다니시다가 그런 쪽으로 그렇게 풀어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애 타는 사람이야. 가만히 못 있어. 가만히 못 있어. 뭐라도 해야 돼. 자꾸 뭐라도 하려고 하고 뭔가 이게 결과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다 보면 내가 주식을 몇 번 말아먹어서 그러면 난 진짜 주식이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뭐가 다 망했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안 맞구나, 내가 잘못된 건 아니라 내가 그냥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련스럽게 덤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다행히 뭐 나쁘거나 뭐 이런 누가 뒤통수 치거나 뭐 관제수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망치는 게 조금 있으니까 그거만 옆에서 단도리 좀 잘해주셔야 돼. 진짜 신기하네. 그래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보는 건데 신점을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뭐 사주 같은 거 한두 번 보면은 네. 맨날 그냥 제가 막 너는 너 때문에 엄마를 누르고 엄마가 저를 너무 받쳐줘서 본인이 눌려서 제가 그나마 막 산다 막 이런 얘기밖에 안 들어봐가지고 그런 얘기 못 알아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엄마가 더 잘 안 풀리나 맨날 이런 생각. 근데 모든 부모님이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부모님이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남자 사주가 있고 여자 사주가 있고 뭐 무기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주가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무기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남자 사주라고 그냥 칭해요. 왜냐면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이 남녀 평등이 됐더라도 여자의 한계가 확실히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자 사주로 보기에는 조금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또 여자다 보니까 또 여자의 성향을 또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걸 다 못 펼치는 게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를 뭐 그렇게 누르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엄마가 이끌어가는 사주예요. 이제 내 남편도 있지만 내가 이끌어가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너무 존중해주면 물론 존중해주면 좋겠지, 배려해주면. 근데 너무 그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아요. 끌고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끌고 갈 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거. 뭐 연애 오래 하시다가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보다 너무 다루기 쉽거든요. 그냥 좀 더 잘 이렇게 긁어주고 비 맞춰주면 이 사람은 비행기 타고 우주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루기 쉽잖아. 근데 자존심 너무 상하겠지. 좀 짜증도 나고 좀 왼수택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해서 구슬려 가면 괜찮아. 차라리 그게 나아. 머리 굴리고 막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단순하니까. 일단 올해는 빨리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내가 빨리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정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다행히 뭐 다른적인 문제는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도 드리니까 그런 건 연락 주시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